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나는 문학이 희망이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박인로 선생의 조홍시가를 공부했잖아요. 박인로 선생의 대표적인 시조라면요. 오늘은 박인로 선생의 대표적인 가사 작품을 한 편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떤 작품이냐면요. 누황사라는 작품이에요. 자, 우리는 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조선 후기 문학에 드러나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전문을 다 읽고 1시간 안에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서사와 본사 일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사 작품의 형식적인 특징을 이야기하자면요. 보통 기, 서, 결의 3등분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서결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은 기 부분이 바로 이 서사 부분이라고 말하면 되겠고, 서가 바로 본사 부분, 그리고 결은 결사 부분입니다. 시조로 따지자면 초장, 중장, 종장인데 가사는 형식상 길이 제한이 없죠.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서사부터 살펴볼 건데요. 해석된 내용도 선생님이 중간중간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사의 일행입니다. 어리고 우활할 산 이내 후에 던이 없다 라고 합니다. 해석을 보자면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리다라는 말이 현대 국어에서는 영의 의미지만 과거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즉 스투피드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활하다라는 말은 세상 물정이 어둡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두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시 전체 해석에 지장은 없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 위에 우회는 위에라는 뜻이죠. 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길흉 화복을 하늘께 붙여두고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길흉 화복은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길하고 흉하고 재화 그리고 복은 하늘께 맡겨둔대요. 즉 운명론적인 태도,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누황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자, 이 시의 제목이 누황사였잖아요. 누황이 등장합니다. 누황은 무슨 뜻이냐면요.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거하고 있는 곳이 강호가도의 자연도 아니고 아니면 도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추한 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양반인 본인도 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초막을, 즉 초가집을 지어두고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화자가 그만큼 궁핍하고 곤궁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풍조우석에 썩은 잎이 셔피 돼야 라고 사연에 이야기하는데 풍조우석, 여러분이 한자를 많이 알아두면 좋긴 합니다. 옛날 고전 작품들을 공부할 때는 풍조, 바람, 아침이라는 뜻이고요. 우는 비, 석은 저녁이죠. 그러니까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썩은이라는 뜻이고요. 딥이, 지푸라기 할 때 지피입니다. 지피, 셔피대야. 여러분 섭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불섭에 뛰어들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섭은 땔감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지푸라기가 땔감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썩은 지푸라기가 좋은 땔감일까요? 좋지 않은 땔감입니다. 썩은 잎은 형편없는 땔감입니다. 그것을 떼면 어떨까요? 제대로 불도 안 일어날 뿐더러 음식도 당연히 제대로 익지 않을 테고요. 그리고 연기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혀호밥 다톱죽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홉이 뭐냐면 이렇게 이걸 한 홉이라고 해요. 작은 사이즈죠. 이 서홉의 밥 그리고 닷홉의 죽,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은 것을 하루 동안 먹게 되는 것이죠. 자, 연기도 화도할샤, 그러니까 연기가 많다는 거예요. 부족한 음식을 먹는데 연기만 많구나. 많은 연기. 왜냐? 땔감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익겠습니까? 익지 않겠습니까? 익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설대인 숭냉의 빈배 쇠길뿐이로다 라고 했는데
설 읽다 할 때 설입니다. 그리고 대인이라고 데웠다라는 뜻이고요. 숭냉은 뭐 숭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숭늉으로 빈 매를 쇠기다. 뭐 무슨 뜻일까요?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실 때도 이건 아주 배부른 음식이야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옛날에 그 배고픈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기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 익지 않은 그런 숭늉으로 나를 속이고 있다. 그런 가난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행 보겠습니다.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을 옮길런가? 이것도 여러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생에 이러하다. 자, 이러한들, 장부, 사내 대장부의 뜻을 옮길런가, 옮길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옮기겠다, 옮기지 않겠다? 옮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내 대장부들이 갖고 있었던 뜻 무엇이냐? 자, 무엇이냐? 안빈일념인 겁니다. 자, 안빈일념이 무슨 뜻이냐면요. 편안할 안, 그리고 가난할 빈, 그리고 한일 생각엽자입니다. 해석하자면 가난하지만 편안히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 안빈낙도라는 말 알죠? 같은 뜻입니다. 가난하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사는 삶. 우리가 높은 곳에 기준을 맞추고 살면, 그죠? 그들을 질투하면서 내 처지가 더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가난하지만 거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게 되면 내 생이 그렇게 비극적이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자, 수의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자, 수의라는 말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따를 숫자예요.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따를 수. 그리고 의는 마땅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마땅한 일을 따라 살려 하니, 그러니까 의로운 것을 쫓아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하다는 말도 중세국어에 많이 나오던 표현인데 익숙치 않아서 어색하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행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현대어로 해석하자면, 옳은 일을 좇으며 살려 하니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속의 이상은 안빈일념이지만 현실은 뭡니까? 설된 숭냉이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서욱 밥에 닷톱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 가난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행.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겨시라. 여러분 이 부분 충분히 의역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을 나왔고요. 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족이라는 단어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해서 유여, 남은 것이 있겠으며 주머니가 비었거든. 주머니도 비었대요. 병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병입니다. 병이라고 해서 무언가 담겨 있으랴라는 거예요. 역시 서리적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법, 고전 문학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대꾸법이죠. 그렇죠? 비슷한 문장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굉장히 궁핍하다. 가을도 봄도 주머니도 병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삶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12행은요.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자신의 처지를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서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륭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즉 운명에 맡기고 안빈일념하면서 살고 싶지만 쉽지 않다. 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사 넘어가겠습니다. 본사의 첫 번째 부분, 보통 본사를 한 5가지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박인노의 전기를 안다면 여러분 1592년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분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내용을 이곳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을는가 라고 했어요. 기한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 모의고사에 나온다면 이런 단어들은 그 사전적 의미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일 기하할 때 기예요. 줄일 기자에다가 찰 한자예요.
춥고 배고프고 막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신, 내 몸을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괴롭힌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심은 어디서 비슷한 단어 들어봤죠? 일편단심이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일편단심은 굳은 의지 그리고 좀 나아가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힌다고 해서 굳은 의지를 잊을 것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서리적 표현이죠. 자, 14행 보면 분이 망신하야 죽어야 말년여겨 라고 했는데 분의 망신도 아마 정보를 줄 겁니다. 단어의 뜻을 줄 거예요. 자, 한자 어를 통해서 해석해 보자면 떨칠 분, 오를 의, 잊을 망, 몸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해석하자면 의로움을 분발하여 내 몸을 잊고 라는 뜻이에요. 잊고 죽어야 말년여겨. 이게 무슨 죽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로움을 위해서 나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어떤 대장부의 뜻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탁우랑에 중줌이 뭐하냐고 이런 뜻을 우탁우랑에 중줌이 넣었답니다. 우탁우랑이 뭐냐면 탁과 랑만 알면 돼요. 자루 탁과 주머니 랑자예요. 그러니까 자루, 그러니까 홍두깨라고 하나요? 아무튼 자루와 주머니에 이 분이 망신의 뜻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모아 넣었다 이 뜻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것을 잡히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추상의 구체화를 노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6행. 자, 병과 오제에 감사심을 가져이셔 라고 했어요. 병과는요. 병사 병자에다가 창과자예요. 그러니까 창과 무기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제는 5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5년 뭘 뜻하는 것이냐면 임진왜란 5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5년 동안 감사심이라고 했는데 감사심은 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감히 감자에다가 죽을 사자 그리고 마음 심자 감히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해석하자면 16행은 임진왜란 5년 내에 5년 동안 죽음을 각오한 마음을 갖고 있었답니다. 분이 망신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7행에 자, 이시서별이래요. 밟을 리 그리고 시체시 주검시 건널석 피혈자리예요. 피혈자예요. 그러니까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 몇백 전을 지내연고 몇백 개의 전쟁을 치렀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실제로 치렀던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사 1은요. 전쟁에 임하여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본사 2 부분은요.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일신이 여가이사 일가를 돌아보랴 라면서 전쟁 이야기가 뚝 끊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신, 내 몸이죠. 나의 몸. 여가, 여유가. 그죠? 여가는 여유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일가, 나의 집안을 돌아보겠는가 라는 뜻이죠. 서리법입니다. 자, 해석하자면 집안을 돌볼 여유조차 없는 내 몸도 여유가 없으니까 집안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9행 보겠습니다. 일노 장수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했는데 일노 한 명의 노예라는 거예요. 장수는 수염이 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지긋한 그런 노예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노주분을 잊고 있었대요. 노주분이 무엇이냐? 종노, 주인주, 나눌 분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분별을 잊고 있답니다. 자, 이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조선시대 신분제의 동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양반을 양반으로 보시지 않아. 그래서 그 노예들은요 고여 충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자, 고여 충급이 뭐냐면 알릴 고 그리고 나여 봄춘 미칠 급입니다.
나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봄이 왔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알린다, 안 알린다? 알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봄이 왔다고 나에게 알려줄 것을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어느 사이 생각하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경당 문노인달 눌다려 물난난 거라고 했는데, 경당 문노 한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경당 문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밭갈 경 마땅히 당 물을 문 종로인데, 그러니까 밭가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 종에게 물어야 하는데, 눌다려 물난는 거, 이 말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가? 라는 탄식입니다. 왜? 더 이상 종이 봄이 왔다고 알려주지도 않고요. 노인과 주인의 분수도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밭은 언제 가는가? 라고 물어볼 수도 없어. 가려고 해도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제 그 동요, 조선시대 이 한국사 시험에 나온 장면인데요. 갑과 을이 보면 갑은 지금 몰락한 양반입니다. 도망간 노예 막세를 어디서 찾으며 오늘 저녁은 어떻게 때우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을은요,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세한 사람이죠. 새로 부임한 수령께 인사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자기도 양반이라면서 거들먹거립니다. 자, 종과 주인의 구분이 허물어진 신분제가 동요된 조선 후기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궁경가색이 내분인 줄 알리로다 22행입니다. 궁경가색 한자어 그대로 해석하면요, 몸궁, 밭갈경, 심을가, 거둘 색이에요. 자, 이 말은 몸소 농사 짓는 것, 그러니까 밭 갈고 심는 것, 그리고 거두는 것. 밭 갈고 심고 거두는 거, 이게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몸소 농사 짓는 것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내 분수인 줄 알겠도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 노예들이 내 농사를 지어주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신야경수와 농상경홍을 천타하리 업간만은. 자, 신야경수는 잡초신, 그리고 들약, 밭갈경, 늙은이 수, 그리고 농상경홍은 바람소리농, 위상, 밭갈경, 늙은이 옹입니다. 자, 그냥 해석한 것을 볼게요. 자, 잡초난 들판과 밭두렁 위에서 밭 가는 늙은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단어의 뜻을 줄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네요. 그죠? 그런 늙은이를 천타하리 없건만은, 천하다고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역시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려 갈고전들 언해쇼로 갈로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째 내가 뭐 직접 갈 수 있다 이거야, 23행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데 24행 내가 갈고자 한들 소가 없다 이거야, 소가. 자, 본사 이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전쟁 후 신분제도의 동요로 직접 농사를 짓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다? 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 세 번째 내용에서는요, 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본사 3 한기태심하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한기태심이 뭘까요, 여러분? 한기태심은요, 이 가물한, 그리고 이미기, 클태, 심할 심이요. 그러니까 가뭄이 이미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시절이 다 늦은 제, 여기서 말하는 시절은 농사철이겠죠? 그래서 가뭄이 심해서 농사철이 이미 늦어버린 상황을 일컫는 겁니다. 자, 26행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에. 자, 서주는요, 선역 서자에다가 밭두둑 주자에, 그러니까 서쪽 논둑, 서쪽 논둑에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 여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다라는 단어도 고어인데 알아두면 좋은 말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비에. 그러니까 지금 한기태,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에 잠깐 비가 내렸어요. 얼마나 가뭄의 단비죠, 그쵸? 그런 비에. 자, 27행 보겠습니다. 도상 무원수를 반만간 대여두고 라고 했어요. 도상, 길 위죠. 무원수는 없을무,
그리고 근원원 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근원 없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모르는 그런 물이에요. 비가 왔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흐르는 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근원 없이 흐르는 물을 반만간 데워두고 반만 데워두고 다 데워줄 순 없고 반만 대고 이제 28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한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자, 28행 해석분을 볼게요. 소 한 번, 주마, 빌려주겠다는 거죠. 실제 주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빌려주마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씀. 옛날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었나 봐요. 친절호라 너긴 집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 친절하다고 화자는 생각하는 집이죠. 친절호라 너긴 집에 달없은 황혼의 허위허위 달아가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배경 묘사가 나오는데 달없은 황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둡고 황혼 전형무렵이지만 희망이 없어 보여요. 왠지 그죠? 그리고 허위허위 걷다라고 하는데 이 허위허위 걷는다라고 하는 의성어는요 굉장히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성상징어 이태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30행 구디 닫은 밖에 아득히 혼자 서셔 그랬어요. 자, 구디 닫은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지금 소를 빌리러 갔지만 소를 빌리는 것에 거절을 당할 것임을 암시한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못 빌릴 것 같잖아요. 굳게 담겨 있으니까. 자,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에서 문 두드리지 않고요. 기침하면서 이리 오너라 하잖아요. 자, 31행 그 내용입니다. 큰 기침 아함이를 아함은 에헴 하는 그런 소리 의성어입니다. 그리고 양구토록이라는 것은 오렐 정말 양자에다가 오렐 구자를 써요. 그래서 정말 오래도록 하온 후에 이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몰랑 양반들의 특징인데 자기가 여전히 잘 나가는 줄 알아. 그죠? 흥부전에서도 흥부가 몰랑 양반이에요. 그래서 곧 죽어도 노동 같은 건 안 하려고 해. 그죠? 그런 모습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헴 하는 소리입니다. 자, 큰 기침 에헴을 오랫도록 한 후에 자, 32행 보겠습니다. 어와 그이 누신고 자, 어와 그이 누신고 이것은 거기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이죠. 그리고 염치 없산 내옵노라 염치가 없는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와 기 유신고와 염치 없산 내옵노라를 말한 사람이 말한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갑과 을이에요. 즉 이 가사가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대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대화체를 쓰고 있는 것과 대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엄격히 다릅니다. 대화 형식은 갑과 을이 대화를 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대화체라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자, 거 누구십니까? 염치 없는 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집주인이 초경도 거의인데 그 어찌 와 계신고 초경은 여러분 19시 그래서 21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7시, 9시 사이인 거죠. 지금은 7시, 9시면은 우리 한창 활동할 때지만 옛날에는 해가 지면 활동을 멈췄거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저녁인데 무슨 일로 와 계십니까? 라고 집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연년에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만은 연년 이것은 해마다 그죠? 해가 2번 반복되어 있으니까 해마다 이러하는 게 구차한 줄 나도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뜻입니다. 35행 보겠습니다. 쇼없은 군가에 해엄마나 왑산노라. 자, 쇼없은 군가. 군가는 가난한 집 이런 뜻이겠죠. 그죠? 소가 없어서 가난한 집에 해요. 여러분 해다, 생각하다 또는 뭐 고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 없는 이 가난한 집에 걱정거리가 많아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지금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본사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뭄에 언뜻 내리는 비를 보고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빌리러 간 화자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누앙사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내용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